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앞으로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부분 수학하를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약 20에서 25 정도의 강의가 될 것 같고요. 그 20분 정도로 잘라서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개념센 라이트를 이용을 할 거니까 필요하시면 보시고 만약에 없으시면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만 보셔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려요. 오늘은 가장 처음에 할 집합인데 집합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했던 부분과는 굉장히 다른 성과를 지니고 있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학년 1학기 때 있었는데 그게 1학년 2학기로 옮기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파문을 불러들이킨 곧다른 과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집합은 뭘 할 거냐? 집합에서는 그냥 이 집합이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집합은 그냥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그 체육 선생님들이 운동장에서 얘들아 집합 이러면은 이렇게 우르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이게 되는 이 전체를 가지고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합은 영어로는 se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모임인데 모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모임은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한 모임, 네,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모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는 한 이 정도만 돼도 키가 큰데 요만한 사람한테는 키가 커 보이겠죠. 근데 나는 막 이만해. 그러면 아이 작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은 얘가 봤을 때와 얘가 봤을 때는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뭐 1학년 2반 학생들의 모임 이러면은 1학년 2반들만 정확하게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집합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집합의 구성원들을 갖다가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이 원소는 집합의 구성원입니다. 네, 글씨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건 여러분들의 기분 탓입니다. 네, 이렇게 집합의 구성원인데 그 집합은 원소도 당연히 명확하게 하나하나씩 규정을 지어지겠죠. 원소가 한 뭐 반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하는 것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집합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즉 명확한 모임 이런 거를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소는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거를 표시를 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쓰는데 A가 B에 속한다. 원래 이거는 그 영어를 A belongs to A, 뭐 스몰 A belongs to large A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마치 이 부등호의 기호의 방향이랑 비슷해요.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더 큰 이런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삼지청 모형으로 있을 때는 왼쪽에는 항상 원소, 오른쪽에는 항상 집합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원소 A에 대해서 이와 같은 표시는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속하는 게 있으면 속하지 않는다를 표시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이렇게 B는 라지 A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마치 그냥 어떤 특정한 그런 기호를 다루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느낌이에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수학 같지 않긴 하지만 이게 깊게 파고들고 나면은 요 집합 부분이 여러분들의 수학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서 집합인 것을 찾으시오. 확인 1번. 근데 여기는 10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은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1, 2, 5, 10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1, 2, 5, 10 이렇게 씁니다. 원소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 이거를 요런 집합들을 표시를 하시오 라고 하면은 집합의 표시는 중괄호를 이렇게 써서 1, 2, 5, 10 네, 이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1, 2, 5, 10을 그냥 나열한 것과 중괄호를 써서 1, 2, 5, 10을 쓴 것은 달라요. 여기 있는 왼쪽은 원소들이고 요거는 집합입니다. 집합은 항상 중괄호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중괄호가 좀 휘둘렸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해보면 손이 큰 학생들의 모임은 이거는 집합이다 아니다. 그렇죠. 크다 작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합이 아니다.
뭐 맞다 아니다. 그 다음에 8보다 작은 짝수인 자연수들의 모임. 이거는 8보다 작은 짝수면 2, 4, 6, 8 자연수니까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집합입니다. 축구를 잘한다. 이거는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로 분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게 좀 너무 잘한다까지 아니라 어느 정도 하시네 정도로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이 아닙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거는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원소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기호는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네요.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7은 유리수니까 된다. 2.8은 유리수니까 된다.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니까 안 된다. 0은 유리수니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거는 집합이랑 원소를 알았으면은 요 집합을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해요. 근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쓰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원소 나열법, 아까와 같이 1, 2, 5, 10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를 하면 요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원소를 그냥 나열했다. 쫙. 근데 나열을 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열을 그냥 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원소 나열법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은 어떤 원소를 그 원소의 성질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 그러면 요것들은 아까 이 앞에 문제에서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바로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 명백한 조건이란 얘기죠. 명확한. 그럼 그 명확한 조건을 갖다가 뒤에다 쓰면 됩니다. x는 10의 양의 약수의 모임. 근데 뭐 양의 약수라고까지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이것들을 만족시키는 x들을 모은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x바 어쩌고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고 요 뒤에 있는 성질들을 만족시키는 x를 다 모았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명확한 그 집합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기보다 그 유한집합에 한해서 뭐 무한집합도 쓰기도 합니다. 유한집합 A, B에 한해서 요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A에 해당한 것은 1, 2, 3, B에 해당하는 거는 3, 4, 5. 이와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편하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을 하는 방법은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헷갈릴 건 별로 없어요. 나열을 하면 원소 나열법. 그 다음에 x바 어쩌구가 들어가 있으면 조건 제시법입니다. 이거 두 개는 서로 섞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바로 1번에 있는 문제는 a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a는 20 미만의 홀수인 자연수, 60 미만의 홀수인 자연수, 아이고 왜 이렇게 커? 좀 줄이자. 10으로 합시다. 10 미만의 홀수인 자연수를 갖다가 몽땅 다 쓰면 됩니다. 홀수인 자연수니까 1, 3, 5, 7, 9, 11 어쩌고인데 11 이상은 10보다 크니까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원소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조건제시법으로 표기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32의 양의 약수잖아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뭐 1 곱하기 32, 2 곱하기 16, 4, 8, 32. 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표현을 해주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얘가 원소야 뭐야 라는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x바, x는 과 같은 이런 표현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뭔가 처음에 엄청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밟아야 된다. 이게
쉬우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봐도 알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탁 덮으면 그대로 기억이 증발이 된다.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도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네, 이거는 따로 또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집합에 대해서 그 원소의 개수를 갖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원소의 개수 하면은 뭐 개수가 몇 개야 라고 얘기를 할 때 1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찝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몇 개인지 어느 세월 내에 셀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연수는 이렇게 앞으로 자연수 내추럴 넘버인데 그 앞에 n을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몇 개야? 몇 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뭐 20만 정도까지 쳤다 칩시다. 그러면 20만이면 아직 다 안 샜네요. 20만 1, 20만 2, 20만 3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세야 됩니다. 한 1억 정도 셌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거기서 아직도 다 못 셌습니다. 1억 1, 1억 2, 1억 3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세다 보면 그냥 세워라 나열라 끝이 안 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한. 그래서 요 원소들이 제각각에 포함되어 있는 그 구성원인 원소들이 무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연수 n은 무한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무한 집합이니까 유한 집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유한 집합은 원소를 유한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이용을 해서 쭉 쓰는 것들은 유한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1부터 뭐 100까지의 모임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들을 갖다가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집합은 원소가 없다. 이렇게요. 표기를 할 때는 공집합에 대한 표기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이게 공집합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0도 안 됐나 뭐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도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하는 것은 표기 방식을 어떠한 집합 A에 대해서 이렇게 요 안에 있는 것을 집합의 기호를 쓰고 앞에 n을 써주시면 되긴 하는데 뭐 이게 공식적인 표기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것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는 이 집합에 대해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을 고르시오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것들인지 표시를 해야 될 건데 A라는 집합은 5 이하의 소수니까 2, 3 이렇게 두 개가 골라지네요. 그래서 요거는 유한집합 A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15의 양의 약수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5, 3 곱하기 5 그러니까 이것도 유한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유리수 2와 3 사이에 있는 유리수를 갖다 몽땅 세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2.1, 2.2, 2.3 왠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순까지 센 다음에 다 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 다 셌다고 생각을 하면 2.9999 만큼 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뒤에다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를 더 붙이게 되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C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못 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집합 D에 대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6과 8 사이에 있는 짝수입니다. 6과 8 사이에 있는 짝수는 뭐 하나 세볼까요? 6은 짝수, 8은 짝수. 그 사이에 있는 뭐 짝수 홀수는 자연수의 정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7은 짝수가 아니네요. 그래서 요 D에 해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집합은 D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그 개수를 구하라.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A의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니까 3, 1은 3, 3, 2, 6, 그 다음에 3, 8에 24니까 여기 있는 집합의 개수 NA는 8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4보다 크고 8보다 작은 4의 배수 이거니까 네, 이거를 갖다가 쭉 써주시면은 4보다 크면은 일단은 4도 안 되고요. 8보다 작으면 8도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는 4의 배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N 그거 쓰면 안 되지. B 이거는 0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고르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를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는 5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다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럼 이제 유형별로 공략을 해볼 건데 이거는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따로 빼가지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쭉 써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합인 것을 고르시오. 집합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죠? 명확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짝수는 명확하게 쓸 수 있죠. 얘는 됩니다. 그 다음에 100에 가깝다. 가깝다가 뭡니까? 그 가까운 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과 부산은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 움직이게 멀지만 저기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가까운 편이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미국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는 가깝지. 네, 그래서 요거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명백하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는 것들은 기역, 디귿, 미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니은, 리을, 비읍은 요거는 아름답다 혹은 키가 크다는 명백하게 기준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를 시켜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입니다. 다음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이거를 여기 집합을 갖다가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요 A를 갖다가 이렇게 쭉 써줄 수가 있겠죠. 20보다 작은 수수니까 2, 3, 1은 아니에요. 요건 5, 7, 9는 아니고 11, 13, 그 다음에 17, 19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한 거예요. 2는 A 안에 있으니까 2는 A에 속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은 A에 없으니까 6은 A에 속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9는 되고요. 15는 여기에 없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안 되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19는 A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집합을 표현을 할 때 요 조건제시법과 원소 나열법을 서로 바꿔가지고 표시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요 A는 뭐라고 할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는 이 조건이 정확하게 그 대상을 나타낼 수만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자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를 6 이상 다시 쓸게요. 여기 X 바를 꼭 써야죠. X는 6 이상 30 이하인 6의 배수. 이렇게 써도 되고요. X바, X는 30 이하의 아니 다시 봅시다. 30이 양의 약수. 수 중 뭐라고 할까? 양의 약수라고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X는 뭐라고 할까? 6. 일단은 요거는 6 이상 30이라는 그렇지. 6의 양의 배수 중 30 이하인 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거는 6 곱하기 1, 6 곱하기 2 이걸로 표현을 한지라 6의 배수가 꼭 들어가야 되긴 하겠네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제가 쓴 방법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잘 보고 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이거는 뭐 20의 양의 약수네요. 근데 앞에 X 바를 꼭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X는 20의 양의 약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번은 여기 있는 거는 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걸 나열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1부터 10 사이의 홀수인 3, 5, 7, 9를 써주기만 하면은 끝나네요. 4번은 여기 이는 이 위에 있는 D를 갖다가 풀게 되면은 요 방정식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모아라. 즉 해를 갖다가 모으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에 대한 해집합을 모아보면 여기서 24는 6, 4, 24고 마이너스를 위에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X는 6, 5, 마이너스 4. 그렇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참 잘 배워오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D는 6, 마이너스 4. 어떤 게 앞에 가고 어떤 게 뒤에 가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대충 쓰시면 됩니다. 요게 원소 나열법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열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나열에 대한 의미는 크게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은 아까 원소가 유한한지 원소가 무한한지만 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몇 개인지 이렇게 쭉 세시면 되는데 요거는 1, 3, 5, 7, 점점점 하면 5개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때는 요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성질을 만족시키는 거를 갖다 쭉 나열을 했다. 이게 무한집합을 표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비슷하게 쓰는 이런 단어는 비슷한 뜻으로 익혀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억은 무한집합이다. 물론 여기 있는 기억을 다르게 써서 1, 3, 5, 7, 9, 11, 점점점이라고 써도 위에 있는 집합과 똑같은 집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 여기 있는 니은, 니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왕창 다 집어넣은 것들이니까 4, n이 1일 때는 4, n이 1일 때는 8, n이 3일 때는 12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니은은 무한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디귿은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해 공식을 쓰면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는 허수죠. 이거 크다 작다 하면 되지. 요거는 허수인데 허수는 실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 즉 여기서 디귿을 만족시키는 원소는 없다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디귿은 공집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공집합이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유한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집합에 대한 개념이 사실 대학교 전공자 수준한테도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이거 무한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집합은 원소가 없으면은 없다라는 거는 0개잖아요. 그래서 n 공집합 이거는 0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를 쓸 수 있으면 유한집합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또 여기 리을도 마찬가지로 리을은 절대값이 1보다 큰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혹은 2, 3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겠죠. 마이너스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0, 플러스 마이너스 2만 이런 식으로 쭉 쓰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리을은 무한집합입니다. 무한.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거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인데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집합에서 거의 단골로 나오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셀 수만 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를 갖다 연습해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A는 50보다 작은 9의 양의 배수이기 때문에 9단을 하면 되죠. 9, 1은 9, 9, 2, 18, 9, 3, 27, 9, 4, 36, 9, 5, 45 이렇게 총 5개가 있네요. NA는 5개더라. 이거를 풀이 과정을 조금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 A를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을 해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어떤 하나의 파트를 했을 때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이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의 풀이만으로 암산으로 뚝딱 하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표시 방법을 유의를 해두시기 부탁을 드려요. 그 다음 거
다음 거는 여기 B인데 B는 요 안에 있는 정수를 몽땅 다 고르시면 됩니다. B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가 들어가고 싶지만 4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4는 삭 이렇게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면 되지. NB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답은 NB에서 NA를 뺀 거니까 6 빼기 5는 1. 네,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집합을 한번 쭉 당겨서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학기 수업을 하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거는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풀이 과정은 이렇게 뭐 글씨를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저도 잘 못 쓰니까요. 근데 글씨를 잘 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뭐 x제곱 플러스 x 뭐 이렇게 쭉 썼다가 요거를 답을 여기다 썼다가 또 이거랑 모은 걸 여기 위에다 썼다가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시면은 본인이 이걸 충분히 알 수 있겠다라고 자만을 하지만 이게 나중에 머릿속에서 뒤집히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풀이 과정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